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100조 원이 넘는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오래 머물면서 건강한 투자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데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것만큼 올해 상반기에 더 사셨습니다. 아직 상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규모가 47조 원인데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50조 원을 넘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50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3,150선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건강한 힘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주도해 나갈지가 관심인데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많이 사셨는지 봤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작년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성장주를 많이 사셨습니다. 특히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놓친 분들이 많이 안타까우셨는지 지난 5월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드렸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8만 382원인데 이 최근에 7만 원대로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권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평균 단가가 12만 2,975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11만 7,500원 부근으로 떨어져서 손해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사셨던 종목군들은 지금 대체로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버, 삼성전기, 카카오, SKI테크놀로지,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등 작년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셨기 때문에 최근 좀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예탁금은 7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CMA 잔고도 62조가 넘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2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는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하다라고 한국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지만 이 성장주들이 연말에는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관련 이슈들도 계속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어떤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바로 보험주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문이시겠지만 코로나19로 많이들 거리를 다니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도 줄었고 사고로 인한 병원 이용도 적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손해를 볼 리가 없죠. 오히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대표적인 투자 대안은 금융주 안에서도 보험주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에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3% 급증해서 이익이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한화생명도 무려 300% 넘게 이익이 늘었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80%가량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특별 배당의 덕을 크게 봤죠. 이렇게 업계 전반의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 기미는 없습니다. 아니, 연말에 오히려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만 고점에서 보험주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험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낸 보고서가 있어서 증권가에서 화제입니다. DB금융투자가 한화생명에 대해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낸 이병건 연구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주가가 4,000원 내외 수준인데 이미 기준금리를 4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화제입니다. 매도 보고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증권사들도 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매도 의견을 내는 그 상대 회사와의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의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올해 들어 보험서 주가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역대급 실적에 또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최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의견에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증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루 쉬죠.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금방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금방 정상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쳤었는데 이 물가 지표를 살펴봤더니 이 중고차 가격이 10% 급등한 것이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자 포드나 GM과 같은 자동차 업체가 아예 차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랐고 또 수에즈 운하 사태나 얼마 전 미국의 이 파이프라인이 이 송유관이 랜섬 공격을 받으면서 운항이 멈췄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갑자기 오른 것이다.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인 것이다. 곧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연준의 의견인데 또 시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걱정을 했냐면 이런 이 구조적인 것들을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자동차의 어떤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스탠스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를 보고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19일 날 나올 미국의 FOMC 의사록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에 앞서서 미국 상무부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 CEO들이 모여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또 반도체 회사가 투자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할지 역시 관심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방향성 없이 시장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관련 대형주들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직접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되고 2분기 이제 3분기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어떤 업종이 더욱더 그 실적과 주가를 좀 끌어올릴지에 대한 관심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으로는 이제 JIP 엔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23억 원, 1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약 한 84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크게 상회했던 그런 1분기 실적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에도 그런 실적들을 좀 이어갈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포인트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그다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그런 조직 구조의 변환, 그다음에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매출의 증가 등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리퍼블릭 레코즈를 통한 트와이스의 그런 첫 미주 음원에 대한 매출들이 상당폭 좀 증가를 했고요. 니주의 예상보다 큰 광고라든가 팬클럽, ND 등에 관련된 매출들에 대한 내용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국내보다는 해외 유통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12월에 발매된 니주 앨범이 2월까지 판매되면서 추가적인 그런 그 판매에 대한 매출 추가적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향들은 2월에 재계약한 중국향 음악 매출까지도 조금 반영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꾸준하게 하반기까지도 좀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출뿐만이 아니라 뭐 지구 수수료든 콘텐츠 제작 비용 등 같은 비용 지출도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조금은 절약했는지가 이제 QA 확장과 프라이스에 대한 증가로서 이게 성장성까지 좀 나타냈던 그런 1분기 실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에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 오프라인 콘서트라든가 공연이 없이도 최대 매출과 최고의 그런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속 아티스트들이라고 한다면은 트와이스, 스트레이트 키즈, 데이식스, 이츠, 뭐 2PM, 뭐 니쥬까지 총망라한 그런 그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들이 순탄하게 좀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백신에 대한 효과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자 수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공연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의 그런 돔 투어까지도 좀 예상이 되는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엔터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